리플 하락하고 상승한 특별한 이유보다는 그것도 역시 기본적인 시장의 전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리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실제 리플이 그러니까 다른 그 시가총액 그 최근에 어떤 90일간의 알트코인의 변화를 보면 거의 탑 뭐 한 4, 5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뭐 90일 해도 뭐 몇천 프로 되는 게 항상 상위에 많이 있어요. 근데 리플이 이제 그 정도 올랐으니까. 근데 리플은 굉장히 오래된 코인이거든요. 보통 알트코인에서 그렇게 급등하는 것들은 신생 코인들이 급등하지 그 오래된 코인들은 잘 급등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오르긴 하죠.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른 그것의 어떤 전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리플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? 리플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위치를 좀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리플이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긴 하죠. 그러니까 어떤 규제의 어떤 리스크,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. 이런 것들 좀 해결이 돼야 되고, 법에서. 그리고 제가 리플이 결국에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리플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시장에서 잘 안착하고 얼마나 그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총에서 그 순위 안에 드는지가 리플 투자자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리플이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면 현재는 그 테드사에서 만든 USDT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서클에서 만든 USDC가 2위인데 한 3위 정도까지만 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, 근데 그거를 만약에 더 넘어버리면 이제 굉장한 건데 그렇게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, 그래도 보통 이제 한 3위 정도만 올라도 그걸 유지해도 리플은 계속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다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리플 투자할 때 주목해야 할 지표를 정리해 주신다면요? 리플 같은 경우는 결국에 리플도 이제 알트코인이에요.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, 그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리플 투자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계열하고 좀 달라요. 그래서 좀 큰 손들이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고, 그래서 그 좀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좀 깊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기존에 이제 좀 코인들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그 규제라든지 지금 법적으로 공방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야 되고, 그러니까 제도권하고 얼마나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지,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나 리플에 좀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지,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예요. 변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일 수도 있고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 자산에 비해서 리플은 제도권과 굉장히 좀 깊이 연관이 있다. 그리고 기존 금융권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, 기존 은행하고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, 어떻게 보면 리플이라는 게 기존 은행이 하던 것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의 반발도 있을 거고, 그러니까 더 큰 전통 금융과 어떻게 싸우는 게 리플인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잘 타개하는지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점을 좀 계속 봐야 돼요. 뉴스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되고, 다른 암호화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. 다른 암호화폐는 오히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. 없던 데서 새로운 걸 만든 시장이고, 리플은 기존에 있던 전통 금융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이 영역으로 가져온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